뮤직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취업 공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취업 시장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져서 아직도 스펙을 쌓고 또 자소서를 붙잡고 대기업의 공채만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그리고 감이 좀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채 시대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수시 채용으로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기업으로 공채에서 한 번에 수십 명씩 혹은 막 100명씩 뽑아서 그룹에서 연수 교육시킨 다음에 계열사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룹에서 전체를 뽑아서 배정하고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고 계열사별로 사람을 뽑아서 직접 채용하는 수시 채용 형태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딱딱 뽑아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시스템과 이제 AI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신입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막 쓰고 설문조사하고 고객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 다 하고 설문 같은 거 발송하고 그 AI가 이거를 시스템으로 대신 해주게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로 사람이 해야 되는 잡무들을 AI가 다 해주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신입사원이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관리 운용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AI로 모든 것을 대체해봐라. 너네가 한번 사람 뽑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계열사별로 저성장기다 보니까 사람을 뽑지는 못하고 그럼 AI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또 거기에 맞춰서 AI가 개발이 되고 회사의 필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점점 더 만들어 주다 보니 신입사원들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 중간중간 빠지게 되는 신입사원의 공백만 채우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신입의 자리를 바로바로 뽑아서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과 같은 그런 신입들을 뽑아서 배치를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태도가 좋아서 배우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천천히 배우면서 사람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성장은 사라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채용에서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경험이 없는 신입은 점점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르칠 여유도 없고 당장 빠진 사람의 공백을 누가 빠르게 메꾸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신입, 경력, 무관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경력이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후배가 없는 조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기존의 신입들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는 신입들의 이야기거든요. 요즘에는 후배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으로 후배가 들어와서 내가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신입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딱 예측이 되니까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신입이 들어오면 나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지고 들어온 만큼 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계속 똑같이 단순 취업 하는 일 하고 또 보고서 만들고 수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PM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사람을 키워볼 기회조차도 없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휴먼 스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 조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생기기 어렵다는 거를 본인이 알게 되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점점 더 몸값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보이고 내가 그쪽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이동합니다. 요즘에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나 스타트업으로 이동했어라고 하면 중견기업으로의 스펙을 낮춰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거기도 시스템이 없어서 진짜 야 여기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의 전문가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일했던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일했어요 라고 말만 해도 사람들은 대기업을 경험을 못 해본 주위에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신뢰를 얻고 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경영자나 리더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더 신뢰하면서 내가 좀 더 빠르게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일을 맡기고 알아서 해보라고 기회도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어지잖아요. 경험도 쌓이고 또 직책도 새로 막 부여해주고 성과도 만들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높게 주고 이렇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스토리와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들이나 상사들도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취업 컨설팅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이유도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소서도 다 AI가 다 써주잖아요. 피드백도 다
해줘요. 내가 써서 쓴 다음에 AI한테 올려서 업로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고 또 대신 작성도 해주잖아요. 사람이 대신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접 질문도 다 알려주고 또 답변도 내가 작성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적절한 답변, 회사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도 다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심지어 면접관 관점에서까지 피드백을 해주니까 컨설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돈 주고 저한테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취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쭉 연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채용 담당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기업에 요즘에 저는 가장 힘든 HR 파트 담당자는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 채용을 계속 해야 되고 검증 과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적은데 일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AI로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이 글의 수준들이 다 높아지니까 여기서 진짜 누가 실력자인지를 글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 검증하기 위한 어떤 관점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과제까지도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뽑는 과정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채용을 하다 보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한 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들어가는 에너지와 프로세스는 또 일정 부분의 그 시간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한 명 뽑더라도 게시 공고 올리고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면접 준비하고 하는 것들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명을 뽑든 7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어느 정도의 특정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1년에 몇 번씩 병렬로 겹쳐지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채용 담당자들이 굉장히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막상 서류에서 괜찮다고 해서 입사하게 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수준도 높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이력서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면접장에 집어넣지만 막상 봤을 때는 실력이 안 되거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신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무조건 경험을 쌓는 것에 시간을 써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백기를 만들지 말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일을 해봐야 내가 경력이 있고 일머리도 생기고 하는데 이 대학만 믿고 나는 여기 정도 가야 돼. 여기는 다 그래도 이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다가 공백기가 계속 길어져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큰 메리트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해봤는지 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만 믿고 취업을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 업무 경험을 쌓는 것에 시간을 투입하고 헛되이 그 작은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경력직도 마찬가지인데 이직을 하되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야 새로운 일도 해볼 수 있고 또 성과가 또 생기고 연봉도 점점 올려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트렌드에 맞는 업종과 그리고 직무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중간중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연차가 어릴수록 직무 전환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한 분야를 꼭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내가 한 분야에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 직무를 여러 업종을 경험해보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이게 나에게 맞고 이 분야에 한번 전문가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영역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야라고 하면은 아 이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5년 차에서 7년 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몸값을 올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AI에 만큼의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시키고 업무에 그 AI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먼 스킬인 리더십과 의사소통 스킬을 같이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어느 정도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직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를 데려가려고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장에서 선택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AI 활용 능력,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이 부분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AI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취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직 시장의 변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취업 시장과 이직 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경험과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그리고 경력과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될지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